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은 노지 월동되지 않는 꽃 중에서 실내 월동시켜서 꽃을 보면 좋은 것 중에 1일초하고 루엘리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집 1일초입니다. 네, 1일초는 아직까지 꽃을 잘 피우고 있죠. 1일초는 꽃보다 잎도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다시피 잎이 깔끔하니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깔끔하게 키우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꽃은 그야말로 1일초, 하루 피었다가 지고 또 새로운 꽃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1일초이고요. 여기 보시면 꽃진 자리에는 다 씨방이 있지요. 요게 다 씨가 됩니다. 다 발화를 잘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거를 씨를 발화시켜서 꽃을 봐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씨를 받아서 다시 뿌리고 하지 않고 씨가 저절로 떨어져서 나면 그걸로서 꽃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씨앗이 발화되어서 꽃보기까지가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1일초는 1년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에 씨앗 뿌리거나 저절로 발화되어서 그 해에 꽃이 핍니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1일초가 올해 일찍 나서 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나서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한 이 꽃이 있고요. 그럼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막 싹이 나서 이 아이들은 올해 꽃 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일초를 씨앗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씨앗이 내년에 떨어져서 기다리기보다는 이 작은 촉 있죠. 올해 꽃 못 피우는데 난 거, 이거를 겨울에 실내에 들여서 봄에 내놓으면 새로 발화하는 꽃 대비 훨씬 빨리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나무도 크게 꽃이 피고요. 물론 크게 핀다는 것은 크게 자란다는 것은 그름을 줘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1일초에는 그름 같은 걸 안 줘봤는데 그렇게 하고도 꽃이 훨씬 봄부터 계속 가을까지 피우고요. 이 또 1일초 꽃이 희한하더만요. 지금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실내에 들이면 꽃대가 올라와요. 그런데 꽃이 피지 않고 그대로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상당히 씨앗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일초처럼 꽃은 피지 않았는데 바로 씨를 맺는 게 또 있죠. 제비꽃이 그렇더라고요. 제비꽃이 추워지면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꽃대는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씨가 되는 그런 제비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1일초를 키우고요. 1일초처럼 또 그렇게 키우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집 분홍 루엘리아 나무입니다. 다른 집들은 아직 꽃을 피우는데 저희 집 이 나무는 이제 꽃 생명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른 집에는 물꽂이를 한다든지 또 그대로 잘라서 월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 루엘리아도 씨앗 발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까 1일초는 올해 것이 발화되어서 꽃을 피우거든요. 충분히 피웁니다. 그런데 루엘리아는 올해 꽃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난 것은 올해는 꽃을 못 피우더라고요. 내년에 피우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이 성체 이거를 실내에서 그대로 실내 월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잘라버리고 밑동만 시키든지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두 가지 방법을 썼거든요. 요 윗부분을 잘라버리고 한 10cm 정도만 남겨요. 그렇게 해서 노지 월동을 하면, 죄송합니다, 실내 월동을 하면 봄에 그 뿌리 쪽에서 다시 새 촉이 올라와서 꽃을 빨리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빨리 보는 대신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꽃이 끝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새촉들 많이 보이시죠? 이 새촉들을 모아서 저는 한 화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실내 월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대가 싱싱하게 자라서 내년에 지금 요 올해 꽃핀 것처럼 요렇게 큰 나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남쪽에는 루엘리아가 노지 월동도 잘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노지 월동을 안 된다고 하고 받아와서 그냥 노지 월동 시키지 않고, 이 오래된 것은 10cm 정도 잘라버리고 실내에서 월동을 하고, 실내라고 해봐야 굳이 따뜻한 데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온이 안 되고 추위만 피할 수 있는, 전 창고에 두고 그 월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촉들 있죠, 씨앗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화를 해요. 그런데 이 루엘리아도 톡 터져서 씨앗이 날아가는, 튀어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지라 한 곳에서 이렇게 새촉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른 화분, 그 다음에 마당의 돌틈 사이 그런 데서 나거든요. 그거를 잘 주워 모아서 화분을 하나 만들어요. 그 화분의 것을 실내에서 월동을 시키면 또 내년에 일찍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루엘리아입니다. 새촉입니다. 작년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 올해 난 거죠. 루엘리아는 거의 1년을 내내 키워야 그 다음 해에 꽃이 피더라고요. 물론 물꽂이를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꽃이 피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올해 꽃이 많이 피었던 거, 그거를 월동을 시키면 거기서는 내년에 바로 꽃이 피는데, 이렇게 씨앗으로 떨어져서 난 것은 올해 떨어져서 났지만 올해는 꽃을 안 피우고, 이제 이 아이들이 월동만 잘 되면 내년에는 꽃을 많이 피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루엘리아하고 일일초는 새촉을 실내에 들여서 그것으로 꽃을 보는 것이 좋더라고요. 꽃도 튼튼하고 꽃대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새싹 줍기, 새촉 줍기를 한답니다. 루엘리아도 주워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 심고, 또 일일초도 뽑아서 한 곳에 모아 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실내 월동을 해서 내년에 또 꽃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제가 저 아래쪽에 루엘리아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루엘리아 이 촉을 받고 싶다고, 대를 받고 싶다고 두 분이 희망하셨고, 한 분은 제가 두 분 드리기에는 괜찮은데 세 분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세 분께 다 보내드릴게요. 이 글 밑에, 이 영상 밑에, 제목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댓글 꼭 달아주세요. 세 분입니다. 성재 이재님하고 아무튼 세 분이거든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전화번호요. 제가 오늘 방송한 것은 분홍색 루엘리아입니다. 꽃 이쁘고 꽃 크고 잘 자라고, 이 루엘리아는 좋은 점이 병충해를 하지 않아요. 일일초도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어 가꾸기 좋고, 특히 그 항아리 모양의 화분 있죠. 거기는 단연초를 심어 기르면 뿌리가 안에 퍼져서 다음에 분갈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일일초나 이런 것들은 1년초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대로 밖에 두면 말라 죽어버리는 성질이 있죠. 그런 것은 항아리형 모양의 화분에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루엘리아를 단연초로 키우니까 화분 선택을 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이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몇 년 키워야 되는 그런 식물들은 항아리 모양의 화분에다가 심어두면 나중에 분을 갈아야 할 때 그 화분에서 식물이 빠지지가 않아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일초 같은 식물은 내가 분을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을에 설이 내릴 때까지 둬버리면 설이 오면 죽잖아요. 그러면 흙만 남아서 분을 바꾸기가 쉽다는 뜻이죠. 일일초 그야말로 1년짜리 초하류입니다. 그런데 일일초도 1년초로 키우지 마시고 실내 월동을 하면 월년초로 또 단연초로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루엘리아는 단연초입니다. 남쪽에서는 노지 월동도 잘 된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 노지 월동을 안 시켜봐서 그렇고요. 대신에 루엘리아를 해마다 꽃 보는 방법은 아까 그 튼튼한 오래 꽃을 많이 피웠던 그 대의 윗부분을 잘라버리고 실내 월동을 하든지 통째로 실내 월동해도 됩니다.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잘라버리고 하는데, 그리고 그 자른 부분을 물꽂이를 해서 또 키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물꽂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올해 새촉들이 많이 났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딱 심어 실내 월동했다가 내년에 꺼내면 성목이 되어서 꽃도 많이 피워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전체를 다 실내 월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홍 로엘리아 제가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1일초도 보여드렸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식물들이 되게 이쁘네요. 마지막 피크겠죠. 곧 추워지면 서리에 갈 식물들이 많습니다. 피크의 그 마지막 불꽃 그런 것을 피우는 그런 꽃들이라 생각되어서 더 예뻐 보입니다. 곁에 있는 요 마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마삭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늘어져서 치렁치렁하고 칠렐레 팔렐레 한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삭이 이파리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요 주황색 잎 있죠? 주황색, 노란색, 이게 새촉이에요. 거기에 얼룩이 있는 것은 시든 것이 아니고요. 이 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진한 이 색깔이 섞여서 이게 새잎이에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노란과 초록 얼룩이 있는 것으로 변하죠. 그 다음 요 분홍 초설마삭이죠. 이거는 분홍색, 어린 순이 분홍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변했다가 초록이 살살 섞이면서 초록으로 변하는 게 참 예뻐서 제가 마삭을 올해 새로 들였어요. 작년에 바이솔 뒤쪽에 너무 크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거 몇 년 키운 걸 보내고요. 왜냐하면 바이솔 물을 못 주니까 그 뒤쪽에 제가 화분을 배치했다가 망했어요. 그래 보내고 다시는 이제 마삭은 한번 키워봤으니까 안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잎들이 예쁜 색깔, 이 잎들의 깔끔함, 이게 사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 촉을 샀습니다. 여기에 2촉이 있고 옥상에 1촉이 더 있는데, 마삭이 이렇게 참 다양한 색감, 그리고 깔끔하게, 마삭은 하엽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키우되 이 난 화분 버려진 제 쓰지도 않는 난 화분 여기에다 키웠거든요. 어차피 마삭은 늘어질 것인지라. 그래서 이 이쁜 잎을 즐기고 있답니다. 마삭도 평범한 마삭도 있어요. 잎이 이렇게 색감이 이쁘지 않은.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예쁜 마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겨울에도 노지월동 잘 됩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서 겨울에도 이대로 살아 있어서 사계절 예쁜 잎을 볼 수 있는 마삭을
또 세촉을 새로 들였답니다. 마삭은 후회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이 초본류이기보다는 약간 목본류에 가깝게 자라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노지 활동도 잘 되고 그냥 물만 주면, 근데 물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이게 바위를 타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는지라 그냥 다른 식물도 물 줄 때 물 주면 되고 딱히 손댈 게 없어서 좋아하는 마삭. 1일초하고 루엘리아 소개드리면서 마삭도 한번 보여드렸답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놀 곳도 많고 축제도 많고 꽃도 많고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바이솔 작업 많이 하시면서 또 꽃 구경도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